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토론의 시간이었던 전원위원회가 종료된 후 협상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야의 타협과 더불어 선거제 개편 공론화를 통해서 늦어도 상반기까지라는 목표대로 선거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중토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돈봉투 의혹 파장, 국민의힘 지도부 리스크까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 이제 2주 가까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면적으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여론조사도 하고 공론화 조사도 하느라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일단 엊그저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는 그래서 전원위원회 그 이후에 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심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우선은 기존의 그 정치에 대한 자신의 권력욕을 앞세웠던 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의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토요일에도 또 국회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 2030 허의원님께서도 예. 출연하셨죠? 네, 예.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하나하나 국민께 설명드리고 왜 저희가 이렇게 선거제를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끄떡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봤을 때 예. 어찌됐든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지 예.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욕심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부분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제가 뭐 대안으로 제시했던 선거제 개편은 여튼 양당제를 좀 이제는 깨야 한다. 예. 모든 대화와 타협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싸우지 않고 혐오 정치 안 하려면은 중대선거구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뭐 신당 창당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당제가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은 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득권 말씀도 하셨는데요. 백화점명 때문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당내 의견들이 수렴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요번에 대표성, 다양성, 비례성 그다음에 뭐 다당제를 폐지하자는 허은하 의원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의 완화 또 위성정당 폐지 뭐 해야 될 일들은 되게 지역 많은데 소멸. 예. 문제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충족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없고 예. 결국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백가쟁명 이후로 다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지 저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공론화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들었는데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국민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자체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의원들의 100가지 목소리를 전하면 예. 과연 수렴이 될까? 저는 일단 소위원회든 아니면 정개특위든 의원들이 좀 소그룹으로 집중해야 될 목표를 좀 설정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면요.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우선 네. 급선무다. 네. 지금 뭐 기왕에 이제 여론조사, 공론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그런 네.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을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이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송 전 대표는 일단 뭐 변호사 선임하고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가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통보하면 그때 협조해달라. 뭐 약간의 어떤 기싸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 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일단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사실 규명을 하느냐를 좀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출석 요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불러서 질문을 해주지는 않고 예. 송영길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만큼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예. 검찰 수사가 저는 신속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수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영장이 발부되면 오히려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 사건의 경우는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이 상황이 굳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검찰이 물론 예. 이제 여당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아니지만 예. 굳이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빨리 해야 될 목적이 없다면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갈 정도의 문제라고 네. 보고 이 기간 동안 저희 민주당이 어떻게 사실 규명을 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릴 상황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예. 좀 선제적으로 뭔가 당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선제적으로 사실은 해야죠. 왜냐하면 당의 내부 문제를 검찰 외부의 사실 조사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네. 출당을 하든 어떤 징계 조치를 하더라도 예. 아니 무슨 사실 토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온 녹음 파일을 갖고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 그렇죠. 현재로서는요. 이게 본인들이 설사 부인한다 할지라도 네. 그 부인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예. 반박을 하면서 내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 두 분들은 일단 부인하고 계신데 소속 의원이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의 말을 토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 전당대회에 참여한 그 캠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윤관석 의원의 해명이 맞는지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예. 스스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당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은 좀 면밀하게 지켜보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겠군요. 허나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는 우선 송 전 대표가 즉시 출석하겠다라는 주장 자체는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였다라는 걸 좀 인정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도 좀 진상규명은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송 전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적지 않은 돈이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데도 밥값을 운운하면서 이 부분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 내의 움직임은 예. 이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저는 공항에서 입국하는 송 전 대표를 맞이하는 민주당 측을 보면서 좀 놀랐었습니다. 예.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전 대표셨습니다. 그것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대표의 리더십 차원에서도 또 정치적인 소명에 의해서도 본인이 여하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 전에 기자회견 하더니 또 들어와서도 엄청난 많은 분들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예. 또 그것을 현 지도부는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 민주당도 참 큰일이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근데 뭐 귀국한 지 지금 하루 만에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라는 것은 송 전 대표 책임이 그만큼 좀 무겁다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가볍게 이제 송 전 대표가 귀국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지켜보기에는 예. 민주당 입장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탈당계를
제출했어요. 탈당계 제출하면서 당의 부담을 주지 않고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복당하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민영배 의원이 최종 복당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복당 169석에서 이제 170석이 되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170석 되고 그런데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이제 탈당했다가 이제 그 뭐 요건을 갖춘 네. 셈이죠. 1년 뒤에는 다시 복당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위장 탈당, 뭐 꼼수 탈당,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했고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저 예.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실은 복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헌재에서 결정했던 것을 보면 민영배 의원의 복당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예. 다만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는 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데 사실 그렇다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과 최소한 교감이 있었거나 민주당이 묵인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 개인 책임이다라고 우리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냉정하게. 그렇다고 하면 장을위원 결정이었다. 솔직하게 우리가 예.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묵인했고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복당을 시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고 하시는 건 복당할 걸 전제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고 국민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복당을 시키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난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의원님처럼 말하면 네. 그래도 양심은 있고 상식적인 거죠. 네. 잘못한 건 잘못한 예. 거고 예. 지금 송 전 대표가 나가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 넣으면서 숫자 맞추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이미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의원님처럼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문화가 될 때 예. 저희가 선거제 지금 개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이런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구조가 돼야죠, 사실. 예.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최고위원 허은하 의원께서도 지난번 최고위원 수석 출마를- 대변인 예. 출마를 출마했었습니다. 네.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쁜 얘기를 아마도 최근에 쏟아지는 지도부 리스크를 보는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어제 회의에 참석해서 뭐 자신의 그 역사 관련 발언은 소신 발언이고 그리고 심지어 저 김기현 대표를 조금 공격하는 발언도 좀 했죠. M1 사람에게 뭐 표를 구걸하지 않았다. 본인은 이제 안 했는데 뭐 예. 다른 분은 하셨다라는 뉘앙스로 그 말씀하신 대표 거죠. 옆에 앉아갖고서 그렇게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이제 앉아갖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당 지도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암담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이 말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대표 옆에서 본인은 그렇게 뭐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이 역사 자체를 지금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도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고 예. 그분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했던 지도부 아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서로의 그 자극을 하면서 편가르기 하게 만드는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활용하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역사적 논쟁뿐만 아니라 뭐 자기는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쟁 만들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면서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 예. 그게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예. 누군가 목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셨다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행동으로서 지금 무언가 정쟁화시키고 세력화시키는 것이 더 나쁜 행동입니다. 예, 징계를 만약에 네. 뭐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징계하면 이런 일들이 좀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징계를 해야 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바라보실 때 국민의 힘의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좀 듭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새롭게 윌리 심사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예.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분인데 선거법 전문가시기도 하고 예, 예. 합리적인 분이라 저는 뭐 잘 처리하실 것 잘 같아요. 처리하시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태영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지층 중의 일부가 극우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예. 과연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예. 당에서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한미 정상 부부가 한국전 기념비 참배도 했고요. 친교의 시간도 가졌는데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1분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이슈가 나와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예. 그럴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확장 억제라던가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부분에서 저는 경제 쪽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매듭 짓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지 그 동맹 때문에 어떤 눈치 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워낙에 이게 핵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 없이 예. 마무리돼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과가 없는 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분 뭐 정확히 채우셨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예.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가 안 되고 예. 안 통하고 GB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토대하에서 가치와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경제적으로도 연대하는 건데요.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압박하고 권유하는 것도 그런 토대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IRA법이나 반도체법상 우리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예. 국익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고 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뚜껑이 오늘 밤에 열리는데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